11월 넷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국내랑 국제 경제 내용이고요. 국내 경제는 철도랑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총파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레일이 굉장한 적자에 시달리는 것에 따른 것이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국제 경제는 경기 침체로 조금 국제 명품 시장이 위축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경제 먼저 나누면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이랑 기본급 2.5% 인상을 요구하면서 12월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일단 태업을 이미 11월 18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레일이랑 지금 서울 지하철이랑 같이 공동 운영하는 수도권의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등의 여러 호선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첫날 태업을 했을 때 막 열차가 많이 지연돼가지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좀 불편을 얻었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일단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인력 감축은 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코레일의 부채가 20조가 넘는 상태이고 연간 손실액이 4천억 원대여가지고 올해 안에 누적 적자가 2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코레일이 이렇게 심각한 적자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거는 경영 구조상 조금 불가피한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익성, 누구나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도 요금은 낮은데 이제 시설이 오래되면서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쓰는 돈, 원가 부담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코레일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도 그 다음날 12월 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교통 대란이 조금 12월 초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많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도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일단 좀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어쨌든 시민들의 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철도 노조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인데 인력을 감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노조도 임금 인상이랑 인력 충원,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을 막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 많은 호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호선. 근데 2호선의 운행 방식이 지금 기관사 2명이 한 대를 운영하는데 이걸 한 명이서 운영한다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현재 기관사분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기관사 한 명이서 이걸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기관사가 하는 게 그거를 운행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오는 민원도 다 처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2명도 솔직히 부족한데 한 명이서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 내에 지금 3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3개 노조 모두 이제 좀 교섭권을 가지고 사측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국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국제 명품 시장이 위축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웠던 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명품 소비가 늘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우리 지금 현재 최고의 세계 명품 그룹이라고 불리는 많은 명품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루이비통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 3분기 전체 그룹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 감소하고, 구찌의 모기업이 캐링이라고 하는데 캐링그룹도 올해 실적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가도 좀 큰 영향을 미쳐서 유럽의 좀 주요한 명품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 3월에 최고치를 찍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게 하락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21조 원 정도가 증발하는 큰 하락폭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완전히 이제 봉쇄됐을 때, 팬데믹 때문에 봉쇄됐을 때를 빼고는 오히려 소비가 늘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명품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침체됐는데 중국에 좀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근데 그쪽의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명품보다 자기계발이나 여행 같은 데 돈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생겨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산층이 사기 어려울 정도로 명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원래는 중산층도 조금 소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대신에 경기 침체다 보니까 가성비가 높은 대안 상품을 찾는 소비가 좀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유의하면서 보고 있는 건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뽑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건 관세를 올릴 것이다 라고 했던 거여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명품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품 업계도 좀 현금을 갖고 있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면서 현금을 좀 모으고 있고 인기 있는 제품 가격을 조금 깎는다거나 아니면 명품에 조금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려고 조금 뭐 구찌의 이름은 있지만 살짝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이 그 허들을 좀 낮추는 그런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철도 노조랑 지하철 노조는 너무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국제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국내외 경제 이슈를 보며 계속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서로를 돌보며 살기 더욱 어려워짐을 봅니다. 높아지는 인건비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적자가 극심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공기관들의 재정 상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인력이 갈려나가지 않고 건강한 운영 방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명품 시장의 하락세를 보며 침체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또 달라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이 쓰이는 곳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남을 압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잠깐 소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의 소비 습관과 가치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